감미로우면서도 톡 쏘는 깨끗한 목소리, 상큼한 매력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트로트계의 여왕 주현미. 1984년에 발표한 쌍쌍파티 메들리 음반으로 큰 인기를 모은 후 1985년 비 내리는 영동교로 공식 데뷔. 그의 신인상을 석권, 이미자의 대를 잇는 새로운 트로트 가수의 탄생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가요계를 장악한 그녀. 데뷔와 동시에 스타덤에 올라 짝사랑, 신사동 그 사람, 찔레꽃, 또 만났네, 잠깐만 등 수많은 노래를 히트시키며 발매하는 앨범마다 대박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최고 인기 가수 주현미. 신문사와 방송사가 주관하는 가수상을 휩쓸며 명실상부 최고의 가수로 자리매김. 화교 3세라는 독특한 배경과 약사 출신이라는 지적인 이미지로 트로트를 부활시킨 대표주자라 할 수 있죠. 가수 인생 26년, 정상의 자리에서도 그녀의 음악적인 열정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조피디, 그리고 소녀시대의 서연 등 신세대 가수들과의 듀엣곡을 발표하며 새로운 도전을 감행. 이 시대의 진정한 가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여유만만에 떴다? 난 정말 몰라. 동생들은 막 남다른 가정 환경으로 소녀 가장의 역할을 하며 동생들을 보살펴야 했던 어린 시절과 막내를 이제 좀 막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죠. 예? 마음에 자식처럼 돌본 남동생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사연은 잠시 가요계를 떠났던 그녀를 둘러싼 회귀한 소문의 진상. 갑자기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의심을 했나 봐요. 네. 글쎄 믿고 싶은 대로 믿나 봐요. 사람들은. 듣고 싶은 중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화교라는 점 때문에 겪어야 했던 말 못할 속사정. 그러면서 점점 친구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26년간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 힘의 원천, 가족 이야기까지. 여유만만 연말 특집. 가요계의 디바 주현미와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 지금 시작합니다. 네, 2011년 연말을 맞아서 우리 여유만만에서 정말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예, 기대하고 오늘 있습니다. 초대한 분은요. 네. 그야말로 이 지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가수. 그러면서도 아주 애잔한 감성으로 국민의 마음을 뒤흔드는 트로트계의 디바입니다. 주현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주현미 씨는 사실 네. 노래 부르실 때 빼고는 이렇게 네. 토크쇼에는 잘 안 나오시기로 그렇죠. 유명한 점수를 볼 분인데 수 없죠. 예. 오늘은 얘기도 좀 해주시고 노래도 해주시고 다 해주신다면서요? 네. 정말이에요. 근데 사실 주현미 씨는 네. 얼굴이 아니라 바로 노래 실력으로 그럼요. 당당히 승부를 한 가수예요. 정말 그럼요. 노래를 들으면은 막 그냥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인데 근데 우리 주현미 씨가 방송으로 바로 데뷔한 게 아니라 메들리 음반으로 데뷔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추억의 메들리 음반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쌍파티. 네, 쌍쌍파티. 그때 그냥 난리가 났어요. 대한민국 났어요. 국민들은 한 장씩 다 샀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요. 예. 네. 저도 샀어요. 그때. 아니 근데 정말 음색도 전혀 변함이 없으세요. 이게 몇 년 전이지 정확하게 그럼? 저게 제가 야구 갈 때예요. 네. 84년도예요. 84년도에. 24살 때. 24살 때. 아니 외모도 그렇고요. 이게 몇십 년이 지났는데 어쩜 이렇게 변함이 없으세요. 예. 똑같으세요. 그때 그 약국 하면서 메들 음반 낼 때 네. 그때 약국보다 수입이 훨씬 좋았죠? 아 실제로 그 음반 그 수입은 저는 없었어요. 그냥 레코드 회사로부터 그냥 수고비 네. 네. 그때 84년도에 10만 원 받고 수고했다고. 네, 아니, 수고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노래가 막 그 전국에 난리가 났었는데 실제로 받은 금액이 10만 원밖에 안 네. 되세요? 아이고 이거 돌아보면 되게 억울하시겠다. 그래요. 예. 예, 그렇진 않으세요? 근데 뭐 저한테 큰 기회를 준 거니까.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명해져서 방송에 나가셨을 때는 네. 갑자기 좀 이렇게 유명세를 타고 그래서 좀 얼떨떨한 게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당시. 그렇죠. 많이 얼떨떨했죠. 갑자기. 아니, 조종 아나운서 지금도 이렇게 얼떨떨하시는데 그 당시는 얼마나 얼떨떨하셨겠어요. 첫 데뷔 무대 기억나세요? 언제였죠? 데뷔는 이제 데뷔 무대 TV에 정식으로 이제 네. 가수로 네. 해서 데뷔한 건 85년도 봄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MBC TV에 음. 토질이라는 프로가 토요일 있었죠. 토요일은 지금. 네, 네. 아 예. 네. 그게 쇼이천이었나요? 먼저 아무튼 그 중에 하나 처음 이제 쇼 무대 예. 쇼 프로그램에 그러면은 85년에 그 TV로 데뷔하시면서 약국은 바로 접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서도 네. 뭐 데뷔하자마자 뭐 제가 계속 가수를 할 거라는 그런 보장도 없고요. 예. 네. 뭐 그런 확신도 안 서고 그렇죠. 그래서 약국 했었어요. 예. 비 내리는 영동교를 발표하고 그해 9월 달까지 약국을 했었죠. 근데 우리 뭐 이제 미주 순회 공연을 가고 이렇게 외국 공연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럼 동료 가수들이 나 어디가 아픈데 어떻게 이런 거 좀 많이 물어보지 않으세요? 제가 항상 그때는 약을 챙겨갔었어요. 제가 뭐 구급약이라 그러나요? 네. 소화제, 뭐 해열제, 진통제 이런 것들을 챙겨갔었어요. 이렇게 좀 뿌리고 그러셨어요? 아니 또 찾아와요. 찾아와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제가 뭐 찾아와서 이렇게 좀 하고 진맥 좀 짚어주시고 아니면 그런 건 진찰 아니에요. 좀. 그런 건 안 하고. 진찰은 아니죠. 진짜 약사.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잘 몰라요. 어떻게든 주현미 씨가 가요 무대 데뷔했을 때 그 막 떨리고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좀 낯설었던 그 모습을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가수 이미자 씨랑 소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봐요, 목소리. 제가 몇 개월 전만 해도 꿈에도 그리던 이렇게 이런 이미자 씨와 당당하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고마워요. 머리는 왜 저렇게 나오셨어요? 신인 때 느낀 그런 기분인데 옆에 이렇게 선배 옆에 서면은 몇 년도예요, 저게? 떨리는 것이 아마 정상. 85년도 가요 무대 1회 거예요. 아마 제가 데뷔하던 해 가요 무대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야 노래는 정말 전혀 노래 부를 땐 긴장하지 않으셨네요? 긴장했겠죠. 목소리는 타고나셨어요. 그러니까요. 좀 이제 24살 때 5살. 25이죠. 이제 예. 85년도. 얼굴은 굉장히 애땠는데 어머니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도 저게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최신이에요. 맞춰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목소리에서 그 감격스러움이 묻어나요. 네. 가요 무대 첫 방송이고 또 정말 그 쟁쟁한 대선배 이미자 씨와 같이 선 그럼요. 무대였어요. 네. 근데 데뷔하자마자 제2의 이미자라는 그 평가를 참 많이 받으셨죠.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죠. 예. 신인인데 예. 부담도 많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했어요. 네. 근데 이미자 씨가 딱 주현미 씨를 소개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함께 섰을 때 특히 이미자 씨 노래도 또 많이 잘 부르셨잖아요. 그럼요. 제가 아마 처음 이렇게 우리 가요를 듣고 배운 게 아마 이미자 선배님의 동백아가씨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요. 자, 동백아가씨 조금만 들어보죠. 네. 그런 거예요? 원래 방송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동백아가씨? 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네. 결혼을 하려면 이런 분 같은 한 분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주현미 씨 같은 분. 난 정말 주현미 씨 좋아했었어요. 아니, 그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에요? 결혼하신 분이. 그러니까 네. 저는 무대에서 늘 노래 듣는데 좋네요. 가까이서 들으니까 막 이렇게 멋지다. 온몸이 막 전율하죠. 예, 예. 막 소름 돋았어요. 정말 긁었어요, 저는 진짜. 그 정도인데. 네. 근데 우리 그 당시 이제 그 이미자 씨를 비롯해서 많은 그 인기 가수들이 많았잖아요. 네. 주현미 씨도 뭐 데뷔하자마자 뭐 스타 대회에 올라섰는데 그 당시 누구랑 좀 활동을 하셨죠? 그때는 이제 조용필 선배님, 조용필 씨. 완전히 그때 한참 활동하셨을 때고,
남희 선배님. 남희 씨. 빙글빙글. 빙글빙글. 그다음에 최진희 선배. 최진희 씨, 사랑의 미로. 김범용 씨가. 김범용 씨, 바람. 또 바로 전에 이선희 씨가 이선희 네, 씨. 제2얘기로 네. 뭐. 제2얘기. 아, 옛날이요. 뭐. 그러면 우리 주현미 씨에게는 무명 시절이라는 거는 없었던 거죠. 거의. 네. 예, 바로 저한테는 데뷔하자마자. 없어 지금 스타가 약국하다 그냥 음반 내가지고 스타 된 거죠. 네. 그 연예계에서는 좀 가까이 지내는 지인들이 어떤 분들이 있으세요? 좀 저는 친하게 이제 지내는. 이선희 씨하고 친하게 지내고요. 네. 또 인순이 씨. 예. 장르가 틀린데요? 아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인순이 언니는 제 이제 세례 받을 때 데모를 서줬어요. 데모님이기도 하고 제가 86년도 한국일보사 미주 순회 공연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 같이 가서 한 40일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정말 친언니처럼 그렇게 지내고 이선희 씨하고는 제 여동생하고 동갑이에요. 이선희 씨가. 그래서 진짜 친동생 같이 함께 한동안은 정말 매일 만났으니까요. 방송국에서. 네. 매일 만나서 뭐 도시락 먹고 같이 다니고 했었으니까 가족 같죠. 네. 아, 수많은 히트곡 중에 네. 어떤 노래를 좀 먼저 들어볼까요? 아 오늘 지금 기타를 지금 저기 와서 연주해 주시는 분이요. 김광석 씨인데요. 김광석님. 네. 우리 애기 아빠하고는 정말 절친한 친구분이세요. 그러세요? 오늘 또 특별히 여름만만 네, 네. 이 무대에서 예. 들려드리고 싶어서 아우, 네. 모셨습니다. 아, 감사하죠. 그럼 정말 저희도 너무 듣고 싶거든요. 네. 우선 노래 한 곡 듣고 한곡 또 얘기 부탁드릴게요. 나누겠습니다. 어떤 노래? 네, 짝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드러진 노래 짝사랑입니다. 짝사랑 박수.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아 사랑인가 봐. 해질 무렵이면 창가에 앉아 나는요 어느샌가 그대 모습 그려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눈물만큼 고운 별이 될래요 그대 가슴에. 속삭이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아 사랑했나 봐. 그대 지나치는 시간이 되면 나는요 어느샌가 거울 앞에 있어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대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별이 될래요. 아니 진짜 정말 이렇게 무대에서 보면은요 객석에 보이잖아요. 네. 근데 주현미 씨가 한 소절만 딱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부르는 순간 탁 터지는 순간 막 너무 행복해요. 네, 막 전율이 어쩔 줄 모르는 예. 그런 게 느껴지는 오늘도 그러시네요. 오늘도 그렇고 역시. 바로 옆에서 들으니까 네. 더욱더 그 느낌이 특히 섹시하게 우리 오잖아요. 황수경 아나운서가 다 따라했어요. 한 소절만 하나 둘 셋 넷. 왜 그러세요 정말. 했어요. 에이, 진짜 마주치는 눈빛까지만 합시다. 마주치는 네. 음을 어떻게 시? 시작. 마주치는 눈빛이 잘하신다. 어떡해요. 잘하시네. 그러면 그 전에
연습을 좀 시키던가. 예.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발표된 노래죠? 짝사랑은? 한두 곡이 아니어서. 89년도인가요? 그쯤일 것 같아요. 예. 9년도. 예, 아무튼 정말 오랜만에 우리 이 주현미 씨 목소리 들으니까 추억에 또 잠긴 분들 그럼요. 많으실 텐데 예. 사실 제2의 이미자를 꿈꾸던 소녀에서 이제는 트로트계의 디바가 된 우리 주현미 씨 그리고 주현미 씨가 지금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도 찾아가 봤습니다. 보시죠. 평소 남다른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가수 주현미. 그 마음을 담아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해서 그녀를 찾아가 봤는데요.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한 행사가 한창인 이곳. 주현미 씨 역시 다문화 가정과 깊은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다문화 가정, 왜냐하면 아버지가 화교셨고 엄마가 한국 분이니까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산다는 게 참 많이 힘들었어요.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그 다문화 가정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그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 앨범을 지금 제작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앨범을 이제 발표를 하고 판매 수익금을 전부 다문화 가정에 이제 기부를 하는 거죠. 결혼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이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는 가수 주현미.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어려움 등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앨범 제작에 선뜻 참여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실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게 다문화 가정 필요로 하는 모든 것도 정말 많거든요. 그분들 편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정말 조그만 도움이라도 됐으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 뜻깊은 일에 앞장서는 주현미. 그녀의 소중한 바람이 좋은 음악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빌어봅니다. 주현미 씨께서 다문화 가정을 후원하는 그런 네. 음반을 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일인데 특별히 공감하는 부분이 또 크셔서 그게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뭐 저희도 이제 아버지가 네. 화교 분이시고 예. 엄마가 한국 그렇죠. 분이고 그러니까 네. 저 또한 그런 다문화 가정이었었죠. 네. 물론 이제 지금은 결혼을 해서 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저만 저희 엄마 호적에 올라와 있어요. 제 동생들은 아직 국적이 타이완이라서 네. 엄마 호적에 못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요? 뭐 그런 뭐 어려움 같은 거 좀 불편함 그래요? 네. 있죠. 그렇다면은 한국에 몇 살 때 오신 거예요? 전 여기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셨어요? 그러세요? 네. 부모님이 이제 네, 한국으로 부모님이. 오셨는데 그럼 국적이 타이완이 돼 있으면 타이완으로 돼 있으면 학교 같은 데는 어떻게 입학 그렇죠. 같은 거는 됩니까? 한국 학교는 입학하기가 힘들고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 화교 학교가 있어요. 예. 근데 저기 명동에 화교 소학교, 예. 또 연희동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그러면 거기는 언제쯤 그 국적이 다르다는 거 학교 들어갈 때 아신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교 들어갈 네. 때? 같은 동네에서 친구들끼리 놀다가 학교 가니까 학교는 저는 다른 데를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충격도 좀 있으셨겠네요, 어릴 때. 그리고 7살, 8살 네, 그때잖아요. 집에서는 항상 엄마랑 한국말을 하다가 네. 예. 가서 이제 학교 가서 책도 뭐 중국어 중국 책으로 책이에요? 그때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어렸을 때.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세요? 뭐 말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많이 헤맸어요. 한 3학년 때까지. 아유, 그럼요. 그 산수랑 미술이랑 이런 것만 점수가 나오고 네. 나머지 국어 뭐 이런 것들은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이제 3학년 되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아니 일반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학교들하고 어떻게 좀 뭐가 다르던가요? 교육 방식도 차이가 많이 났나요? 중국말을 일단 하고요. 선생님부터 다 가면은. 그리고 그 교과서도 다 틀리고요. 네. 부르는 동요도 다 틀리고요. 네. 뭐 일단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 네, 네. 우리 중국은 4월 4일이 어린이날이에요. 그럼 어린이날도 틀리고 이런 것들 모두 다 틀리고. 네. 어릴 때 학교 다니실 때는 네. 동네 친구들은 이제 가까운 데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걔들이 그렇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는 왜 우리 학교 안 다녀? 그렇죠. 그럼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럴 때? 그러면서 점점 친구들이 없어졌어요. 동네 친구들은. 친했던 친구들이? 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지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많이 또 사랑도 주시고 이해도 하지만 네. 주현미 씨 시절에만 해도 다문화 가정 하면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런 것도 좀 많이 틀리지 않았어요? 뭐 저희야 뭐 이렇게 뭐 피부색이 다르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겉으로 봐서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잘 모르지만요. 네. 뭐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친구들 동네 친구들도 네. 없고 네. 뭐 이렇게 뭐 제가 성인이 되고서는 계속 거류 자격증을 연기를 해야 됐었어요. 3년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여기서 태어나면 그냥 자동으로 예. 영주 그 권한이 주어지는데 네. 그때만 해도 여기서 이제 지낼 수 있는 그 3년씩 연기를 하면서 지냈고 뭐 그런 것들 또 아마 이런 제가 대학교 졸업해서 어디 회사에 취직을 하겠다는 그런 이력서조차도 내지 못했던 그래요? 거예요. 아, 국적이 다르다는 네. 이유로. 아, 외국인으로 거기 그랬어요. 쪽에서는. 네. 또 사회에 나와서는 제가 가수가 되고서도 어떤 그 좀 심술궂은 기자분은 네. 신인 가수상 제가 데뷔하자마자 받게 됐는데 외국인한테 줄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또 하신 분들도 그 있어요. 정도까지였어요? 네, 그래서 아, 차별이 그런 있었네. 것들 참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서운한 점들도 꽤 있는데요. 아니 지금 그렇게까지 했나요? 깜짝 놀랄 네. 정도인데 모르는 부분이에요, 저희는, 그죠? 그럼 많이 개인적으로 서럽고 서운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고 네. 가장 느꼈었던 순간이 있다면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 기자분이 참 많이 서운했는데 그런데 저를 도와주고 더 인정해주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또 외국 공연을 갔는데요. 이제 저는 타이완 여권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다 같이 KBS에서 공연을 갔었는데 스위스에 이제 입국을 해야 되는데 국교가 없어서 다 나갔는데 다 일행들이 다 나갔는데 저만 이제 이미그레이션에 이제 야. 걸렸어요. 아하. 못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동건 선생님께서 예. 오셔가지고 벌금 그때 몇백 불이었나요? 물고 저를 내보내주셨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런 일도 있고. 그리고 대학 그러면은 초중고는 그렇게 다니셨다 치고 대학교는 일반 대학에 진학하셨나요? 그렇죠. 대학. 네, 한국 중앙대학교에 다녔죠. 그때도 환경이 갑자기 좀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겪었던 그런 그 혼란을 또 대학교 가서 겪었어요. 왜냐하면 교과서 한국말은 했지만 그렇죠. 그게 이제 그 학문으로 배워야 되는 그거 문자로 된 거 이렇게 습득하기가 또 어려운 틀리더라고요. 단어도 많고. 네, 그래서 거기서 또 한 번 혼란스러워서 제가 1학년을 유급을 했어요. 네, 그 정도 대학교 유급이요? 들어가서. 네. 그럼 대학교 들어가실 때는 오히려 중국어가 훨씬 더 편해지신 그런 상태. 그랬어요. 아, 그러셨군요. 아니 그럼 중국어 학과나 이런 쪽으로 가시지 왜 굳이 약대로 가셨어요? 공부를 잘하셨던. 그런 것도 있고 엄마가 이제 여자도 전문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저희 부모 세대 보면은 남편 의지하고 모든 걸 다 지금같이 뭐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전문직이어야지만 사회 이제 경제력도 좀 생기고 그러잖아요.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약대 들어가면 그렇게 처음에는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근데 약하기 이게 그러니까요. 어려운 예. 학문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그런 과정을 겪어서 굉장히 저는 조숙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면도 생각도 있었을 많아지고. 많이 이제 성숙했다 그러죠. 그렇죠. 네, 철이 빨리 들었다고. 예. 노래 부를 때도 보면 노래에 좀 약간 한 묻어나죠. 서름 같은 게 좀 묻어 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걸 느끼는데 그러면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네. 왜 집집마다 꼬마 가수 있죠? 집안에 네. 어렸을 때부터 친척들이 얘는 노래 잘한다. 있죠, 있죠. 이렇게 자꾸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뭐 친척들 모이거나 그러면은 저는 의뢰에 이제 나와서 노래를 하게 됐었어요. 네. 그럼 그럴 때 부르셨던 노래가 주로 이미자 씨 네, 노래였어요? 그랬대요. 뭐 동백아가씨나 동백아가씨. 뭐
그런 노래들. 그 주현미 씨의 노래들 가운데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런 사연이 또 특별히 묻어나는 곡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 한번 곡 청해볼게요. 듣고 또 얘기. 네. 아, 이제 그 옛 노래 중에서 찔레꽃. 네, 찔레꽃. 네. 이 노래는요. 그 사할인 공연을 갔었는데요. 네. 이제 동포 인문 공연이죠. 거기 계신 어떤 나이 지긋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조국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자기는 그 찔레꽃이라는 노래 가사에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네. 그래서 남쪽 나라 내 고향은 따뜻할 것이다. 거기 춥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곡을 그리고 마음을 달래고 했대요. 예. 저도 그 전까지는 이 노래를 그냥 불렀어요. 그냥 네. 우리 옛 선배님들의 노래.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아, 우리의 이런 노래가 고향을 그리고 조국을 그리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크게 감동을 주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노래 부를 때마다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찔레꽃 찔레꽃.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래. 그 선생님 어디 계신지 듣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박수로 한번 청해 주세요.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초가 삼간 그립습니다. 자주 고름 입에 물고 눈물 젖어 이별가를 불러주던 못 잊을 사람아 달 뜨는 저녁이면 노래하던 새동무 천리 객찬 북두성이 서럽습니다. 작년 봄에 모여 앉아 찍은 사진 하염없이 바라보니 즐거운 시절아 말씀하셨던 그 사할린에 계신 그분 생각도 하고 그분은 또 눈물 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예. 주현미 씨도 우리 어린 시절 얘기도 함께 나눴으니까 그 생각도 하고 듣는 게 네. 다르네요. 그러게요. 근데 이렇게 어떤 그 약간 애환의 정서 같은 게 그러니까. 좀 네. 담겨 있는데 이게 본인의 어떤 그 어떤 소울에서 올라오는 건가요? 네, 어떠세요? 그런 느낌을 글쎄요, 갖고 각 계시나요? 개인마다 그 소울이 다 있으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좀 어렸을 때 막 이런 그 좀 있죠. 약간 차별 아닌 차별을 맞아요. 받고 뭐 이런 서름을 거에 많이 대한 받아가지고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빈틈없는 그런 모습이셨을 것 같아요. 좀 지난 얘기지만 그래도 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다문화 가정일까? 왜 이렇게 상황이 다를까? 거기에 대한 원망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제 성격이 좀 약간 좀 긍정적인가 봐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뭐 다르긴 다르지만 예. 뭐 주어진 게 우리한테 주어진 건 뭐 이건가 보다. 예.
뭐 특별히 잔 그런 감정들은 있었겠지만 네. 크게 그렇게 뭐 좌우하거나 뭐 제가 크게 뭐 낙담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예민한 편이 아니시구나. 네, 좀 많이 사실 두네요. 낙천적이시고. 네. 그래도 그렇죠. 친구들도 없고 또 친구들이 또 놀리기도 하고 그럴 때면 떠나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해 보셨던 적 없어요? 아, 글쎄, 직접적으로 막 저한테 그렇게 짓궂게 한 친구는 없었는데, 물론 놀림도 있었죠. 그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있으면은 뭐 중국집이나 이런 걸 비하해서 왜 짱깨라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많이 좀 그런 말 같이 들으면 제가 무안하고 했는데, 뭐 듣는 저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참 더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특별히 상처를 좀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주현미 씨는 참 자기 관리를 잘하는 그런 가수에서 보면서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실까, 그러니까. 가족들은 어떤 모습일까 참 궁금하거든요. 그 부모님 중에 특히 이제 아버님은 네. 아버님이 한의사. 네. 네. 한의사셨는데요. 좀 본업에 네. 충실하지 못하셨어요. 아, 그래요? 왜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러네요. 저도 그러네요. 사실 약사였는데. 약사신데. 그러니까 한의 사셨는데 그 사업을 하시겠다고. 아버님이 아이고 네. 아이고 그러니까 진짜 아이고 또 공감하시네 또. 아유 참 네. 속상하네 또. 그래서 그러니까 젊으셨으니까. 또 망했죠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이 그렇게 뭐 실패를 하니까 네. 거기에 있는 뭐 우리 엄마랑 이제 우리들 형제들 네.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버지는 외국으로 이제 가셨고 네. 이제 뭐 타이완으로 가셨고 거기 가서 재기하시겠다고 가셨고 이제 엄마랑 저희랑 남았는데 네. 또 남자분들이 옆에 아내가 없으니까 또 잘 안 챙기더라고요, 가족을. 그래서 엄마가 또 가셨어요. 예. 예? 네, 그러면 아빠한테 가셔서. 그래서 저희만 한국에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보살펴 주시고 저희만 남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하. 그래서 정말 온전히 저희만 남은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주현미 씨랑 동생이 셋. 남동생 셋? 남동생 둘, 여동생 하나. 그럼 사남매만 남겨두고 아버지 엄마가 다 떠나버리셨어요? 그랬었던 적이 그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네. 그럼 첫째시니까 이제 가장이 되셨네요. 네, 그랬어요. 그 경제적으로도 가장 역할을 하셨어요. 이제 물론 엄마가 이제 가셔서 생활비를 보내주셨는데 네. 이제 그게 그때만 해도 거기서 생활비를 제때 이제 못 온 거죠. 네. 또 보낸다고 그래서 지금처럼 바로 가서 뭐 인터넷 이게 잘 돼가지고 찾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보내와도 은행에서 며칠 있다가 그렇죠. 찾게 되고 네. 이런. 심지어는 또 어떤 때는 뭐 그쪽도 부모님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힘들고, 네. 또 생활비 못 받을 때도 있고 아. 좀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들 셋 데리고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인가요? 중학교 뭐 고등학교 때까지 네. 엄마가 물론 왔다 갔다 했었는데 대단하시네. 남겨졌을 때는 좀 힘든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 작년이가 끼니도 다 챙기셔야 네, 됐잖아요. 그것도 그랬어요. 직접 다 하시고. 네. 초등학교 때부터. 네. 초등학교 때까지는 할머니가 계셨고요. 네.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중학교 때 밥해서 도시락 싸서 빨래까지 다 주현미 씨가 하셨어요? 네. 네, 제 밑에 여동생이 많이 도와줬죠, 사실. 예. 둘이 남동생들은 막 투정도 부리고 그러잖아요. 네, 엄마 착했어요, 아빠 그런데 없다고 동생들이. 막. 네. 말을 잘 들었나요? 그래도? 네, 많이 그랬는데 막내를 이제 막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죠. 예? 근데 막내가 이제 대학교 때 그때는 엄마랑 같이 이제 다 지내고 했을 텐데 저도 결혼하고 다 했는데 그 너무 어려운 시절을 보내서 그 아이가 몸이 약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막내 동생 이제 먼저 보냈어요. 특히 동생은 엄마처럼 직접 다 키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 동생을 잃었을 때 그 상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떠세요, 진짜? 네, 그 제일 아쉬운 점이죠. 그 부분이 같이 지금 있었으면은 멋진 의사가 됐을 텐데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런데 뭐 저도 잘 받아들여요. 가슴 속에 있으면서 항상 뭐 그립고 아니면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 대화를 나누죠. 네. 동생도 꿈이 의사. 네. 어떤 막내 동생. 의대 다니다가 됐어요. 그럼 조금 좀 아끼고 좀 잘 해주고 싶고 그랬던 동생이셨겠어요. 그렇죠. 제가 데리고 자고 그랬는데 그리고 잠들 때 왜 네. 아이들 이렇게 부드러운 데 만지면서 자잖아요. 그럼 제 귀를 이렇게 만지면서 자고 했던 그런. 잠 오니까. 아니 근데 정말 그렇게 아끼고 정말 챙기셨던 동생 어떻게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예, 아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그 결핵이 아직도 그 퇴치가 안 된 질병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아요. 근데 결핵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그렇게 기침을 감기를 계속 앓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환자실에 한 몇 개월 있으면서 진짜 엄마가 사실 저보다도 저희 친정 엄마가 너무 가슴 아프한 일이 지금. 그야말로 장성한 아들인데. 네. 예. 그러니까 대학생일 때. 네. 예. 아니, 결핵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못 먹고 그래서 몸이 허약해서 좀 나타나는. 네. 근데 그런데 이제 그 결핵균이요, 워낙 항생제를 많이 사용을 해서 내성이 강해져서요. 그 결핵균 그러니까 내성이 강한 균에 이게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 동생분이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언제 운명을 달리하신 건 그 이후에? 아니요, 그 전이에요. 그 전에? 네. 아버지께서도 저희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환갑 되시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예. 사실은 워낙에 또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셔서 다 잘 해내셨지만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그런 약간 미움, 원망 같은 거 조금 있으셨을 것 같은데. 많이 있었어요. 많이. 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 직전까지 화해를 못 하고 아버지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참 마음에 좀 안 좋죠. 네.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타이완 가셔서 좀 상황이 나아져서 돌아오시지 않고 계속 거기 계셨어요? 아니면 네. 상황이 좀 나아져서 오시지 아니요,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약대 들어간 것도 엄마가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여자 그 일생이 너무 힘드니까 너는 자립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친정 엄마가 약대 지원해서 그 약사가 되라고 해주신 거죠. 아니 정말 우리 주현미 씨에게 또 뭐 이렇게 또 아팠던 그런 예전의 모습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요? 예. 꿋꿋하고 당당하고. 이 방송 저희 엄마가 안 봤으면 좋겠네요. 엄마가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됐었어요. 어머님께서 우리 주현미 씨에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이렇게 의지 뭐 이렇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거 보고 엄마가 원하는 거 다 해드려야겠다. 어렸을 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엄마 고생하시는 네, 거 보고. 엄마가 너무 고생을 하셔서 네. 우리 엄마 정말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아니 근데 부모님들께서 전부 주현미 씨 곁을 떠나서 생활비를 보내줬다고 하지만 생활비가 안 왔을 때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진짜 힘들 때는 어느 정도로 힘들었어요?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주위에 이웃들이 참 많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특별히 특히 또 저기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저희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네. 야, 또 그런 분들의 도움이 그리고 있었죠. 그거 있잖아요. 왜 그 외할머니에 대한 손자들의 사랑이 또 남다르고 외할머니도 정말 사랑해 주시는데 외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때 저희는 친할머니 밑에서. 친할머니 네. 밑에서 몰랐어요. 저는 주현미 씨가 상상도 못했어요. 항상 웃고 다니시니까 아이고 주현미 씨는 참 복도 많아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잘 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하는 일 잘 돼요. 잘 됐죠. 근데 그 아픔이 이렇게 있는지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자연스럽게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이제 정말 그 화해를 못하고 네. 떠나보낸 게 굉장히 가슴에 좀 많이 남아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참 어려운 부탁이지만 또 아버님이나 또 우리 동생분께 이렇게 평소에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 네. 이렇게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예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네. 아직도 미우세요? 아, 아버지요? 예.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네. 네. 그런데 뭐 생각하면 뭐 하겠어요. 뭐 그냥 어떤 때 정말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그 커피숍을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네. 이제 그 커피 향이 나는 커피숍에 가서 이제 그 커피 드시고 이러는 네. 걸 네, 좋아하는데 네. 이제 정말 어디 외국이나 이렇게 놀러 갔다가 커피숍에 가서 그 커피 향을 맡을 때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맞는 그 커피 향을 네. 굉장히 좋아하셨군요. 예. 가끔 혼잣말처럼 이렇게 뭐 동생하고 잘 지내니 뭐 이렇게 대화하실 때도 있나요? 지금은 없나요? 뭐 항상 뭐 마음에 있죠. 아마 가족들한테는 다 그럴걸요. 네, 네. 제 동생들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네, 그럴 거예요. 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부모님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가정 형편. 맏딸로서 가장 역할을 하며 세 동생들을 돌봐야 했던 어린 소녀 주현미. 살아생전 아버지를 향한 많은 원망과 먼저 세상을 떠난 남동생에 대한 애틋함은 그녀의 가슴 한켠에 항상 남아있는데요. 이처럼 가슴 저미도록 힘들고 외로웠던 경험이 고스란히 그녀의 목소리에 담겨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노래 속에 그 아주 애절하고 정말 절절하고 애잔한 감성이 그냥 나오는 건 묻어있는 결코 거죠.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게 다 녹아나서 노래에 담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노래 한 한 곡도 곡을 좀 청해도 더 청하고 될까요? 싶어요. 네. 지금 막 울고 계신데 저희가 노래를 청하는 게 참 조금 나 저기 이거 제가 쓰는 화장지인데 아, 그냥 그래요? 드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무슨 노래? 그러면 어떤 노래를 저희 그 불러드릴까요? 데뷔 그러니까 때 눈물을 흘렸으니까 네. 눈물하면 비잖아요. 비 내리는 영동교 괜찮겠습니까? 제 데뷔곡이에요. 아 데뷔곡. 네. 아 사실 예. 제가 이 가수가 안 됐다면 네. 정말 그런 시간들이 쭉 이어졌겠죠. 물론 약국을 하고 이제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했지만 그 약국도 제가 경험이 없어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수가 된 게 사실 저희 엄마께 그 행복을 드린 건지 그럼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하시겠어요. 비 내리는 영동교는 저에게 참 의미 있는 노래입니다. 예. 발표하자마자 바로 노래가 사랑받으셨죠? 네, 그랬어요. 몇 개월 만에. 뭐 발표하자마자 하자마자. 그 레코드 나오자마자 네. 그랬습니다. 아, 비 내리는 한남대교도 있고 하경대교도 있고 영동교였어. 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그 사람은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비에 젖어 슬픔에 젖어 눈물에 젖어 하염없이 걷고 있네 밤비 내리는 영동교 잊어야지 하면서도 못 잊는 것은 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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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인가 봐
세월을 헤매도는 이 마음 사람은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비에 젖어 슬픔에 젖어 아픔에 젖어 하염없이 하늘이래 밤비 내리는 영동교 생각 말자 하면서도 생각하는 건 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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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인가 미안해요. 네. 진짜 우리 주현미 씨가 진정한 프로신 게 저희가 또 가족 얘기하다가 살짝 이렇게 눈물도 좀 흘리고 하셨는데 그럼 감정 조절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완벽하게 정말 빈틈없이 역시 심금을 울리네요 정말. 네, 네. 아. 우리 주현미 씨가 사실 가수 인생 26년을 이렇게 지내 오시면서 늘 이제 화제와 관심 속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속상하고 또 억울하고 뭐 그런 경험들도 좀 있으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또 특별히 뭘 준비했죠. 네, 자 연예계 예. 전문 박사인 제가 26년 주현미 씨의 그 가수 인생 중에 억울했던 순간 베스트 3를 저희가 준비했어요. 참 인기가 올라가다 보면 많은 그러니까요. 이게 괴소문이 떠돌아요. 그렇죠? 네. 자 우선 첫 번째 겁니다. 소문난 인꼬 부부 사실은 연극이다. 사실 그 정말 친한 척하는 거다. 주현미 씨의 남편이 어떤 분이냐면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저기 리드 보컬이셨어요. 네, 네. 기타리스트. 네. 그리고 저기 보컬.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음악계에서 알아주시는 분인데. 임동신 씨. 그렇죠. 임동신 씨. 네. 아니 그 연예계에서 또 이제 많이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것이 정말 가장 훌륭한 외조를 받는 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사실 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진짜 굉장히 화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저는 뭐, 글쎄요. 글쎄, 왜 이런 얘기가 났을까? 이럴 때 여유만만에 좀 남편분 좀 모시고 나오면 딱 해답이 딱 그런데 나올 너무 텐데. 수줍어해요. 남자가 많이 부끄러워하고 네. 수줍어하고 그래서 못 나와요. 이런데 나와서 말을 못 해요. 밖에 외출을 같이 자주 하시나요? 그럼요. 같이 나가서 뭐 네. 운동도 같이 운동. 하고 네.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뭐 같이 다니는 건 잘.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보셨으니까 이게 연극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그런 모습 그것도 연극으로. 맞아. 일부러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네. 같이 운동도 하고 친한 척하고 다니니까 아니 이상하네 방송에서 한 번도 그런 모습 안 보이는데 꼭 밖에서만. 그러니까요, 예. 그럼 남편분 한번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인지. 자랑요? 예. 그러니까 외조를 어떻게 해주시는지. 자랑을 근데- 못하면 이건 연극입니다. 근데 늘 저는 항상 받아만 와서 네. 그게 특별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참 미안하네요.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그렇죠. 집안일은 많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리 같은 거 가끔 해줘요. 네. 뭐 먹고 싶다면 네. 무슨 그래요? 피자도 구워주고요. 뭐 또 매운탕 같은 것도 해주고요. 또 뭘 없는 거 자꾸 만들지 말고. 잘해주는 거 얘기하려니까. 네, 네, 네. 뭐 시금치 무침 같은 것도 많이 해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참 많이 해주는데. 그러니까 네. 또 바쁘시니까 이제 아이들 건사도 좀 잘 해주시고. 근데 아이들은 조금 스스로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네. 많이 해주지 마라 이렇게 해요. 스스로 자립해서 독립심 같은 걸 키워줘야 된다. 그러니까 입증을 해야 하는데 네. 예, 이렇다 할 게 아직 좀 덜 나온 것 같아요. 아니, 느낌은 있는데 예. 이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네요. 그러니까. 근데 부부라는 게 네. 그렇게 꼭 특별한 그런 거가 있어야지 되나요? 저는 항상 이렇게 남편 생각하면은 저 그냥 또 하나의 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분신처럼요? 네. 아바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뭘 먹었는지 저는 다 알고요. 제가 뭘 먹었는지 다 알고요. 제가 몇 시에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디 가서 뭘 했고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 스토커죠 그거는요. 아 근데 둘 다 그렇게. 네. 아, 그건 인고 부부 맞아요. 그게 인고 아침부터 부부 뭐 맞죠. 먹었는지 다 아는 거는 네. 인고 부부 맞아요. 전 모르거든요. 전 제 관심을 좀 가져요. 제 아내는 제가 뭐 먹었는지 다 알아요. 왜냐면 집에서 안 먹고 나가니까. 저는 아침밖에 모르는. 네. 아니, 예, 근데 어쨌든. 금실이 좋으신 건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네. 예. 일단 뭐 주현미 씨가 이렇게 가수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의 외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마른 하늘의 날벼락, 에이즈의 사망설까지. 맞아. 이 얘기 있었어요. 네. 94년 당시 주현미 씨는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에이즈의 희생자라는 소문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심지어 에이즈 관련 단체에 후원금을 기부했다는 말까지 더해지면서 루머는 걷잡을 수 없이 퍼졌는데요. 보다 못한 그녀가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급기야 사망설까지 등장. 한동안 그녀의 가족들은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왔죠? 제가 아마 둘째를 낳고 한 7년 동안 그 앨범 발표도 안 하고 아이들 키우느라고 저쪽 의왕 청계산 밑에 그 전원주택에서 네, 네, 네. 생활한 적이 예,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최다 출연 막 이런 거였거든요. 예, 어떤 예. 프로그램에서도. 그런데 갑자기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의심을 했나 봐요. 네. 큰 병이 걸린 게 아니냐. 네, 그런 식으로. 네. 근데 뭐 루머죠. 아니 그러면 아니다라고 좀 방송 나와서 좀 공개적으로 말씀 좀 하시지 왜 그때? 아, 그때 했었어요. 뭐 연예가 중계나 이런 데 인터뷰하고 했었는데 뭐 글쎄 믿고 싶은 대로 믿나 봐요. 그렇죠.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맞아요. 듣고. 예. 그래서 뭐 그러다가 뭐 시들하니까 또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이 돌 때 사실 본인이 제일 속상하지만 가족들. 가족. 네. 굉장히 그러니까.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남편분께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많이 속상했죠. 뭐 그러니까. 그 기사를 낸 그 기자한테 전화도 하고 막 뭐 아유, 그런 조치를 막 취하려고 그랬는데 그 뭐 교묘하게 피해 갔더라고요. 그분이. 네. 저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약간 그런 분들이 좀 있었네요. 그래요. 참 이렇게 많은 또 시련도 있었는데 잘 이겨내셨고요. 네. 세 번째. 가수 인생 26년 슬럼프 한 번 없었다. 그래요? 정말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네, 슬럼프는 없었어요. 근데 일을 이제 한 26년이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닌데 이렇게 왜 일이 이렇게 하얀 곡선으로 잠깐 내려오는 뭐 이런 시기도 그럴 때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 적도 아, 전혀. 물론 활동을 많이 안 했을 때 네. 그럴 때는 이제 뭐 그런 기간이 있겠지만 늘 공연은 하고 했으니까요. 아, 근데 주현미 씨가 행사가 너무 많고요. 방송도요. 무대에서 노래 부르면은 막 앵콜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게 바쁘다 보니까 네. 슬럼프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우울증 같은 거는 겪지 않으셨어요? 항상 주위에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가족들이 있었고 힘들 때는 물론 제가 힘들 때 그때 청소년기에 힘들 때는 내가 힘들다는 걸 갖다가 생각하기 전에 일단 현실이 너무 급했으니까 네. 동생들 돌보고 해야 되니 그런 감상에 젖을 시간도 없었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엄마가 와서 우리를 돌봐주셨고 네. 또 결혼을 해서 남편이 계속 옆에 있었고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주위에 항상 가족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외롭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갈등은 있었죠. 뭐 노래를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네. 뭐 아이들이 아프거나 이럴 때 뭐 그렇죠. 그렇게 또 어디 뭐 가야 그런 하고. 것들 하면서 갈등도 있고 뭐 했지만 그런 것들은 뭐 크게 뭐 영향을 안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아니 왜냐면 연예인들이 그 일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는 거에 대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으면 저는 많은 대로. 많으면 좀 스트레스를 받고요. 예. 바쁘니까 아이들하고 많이 못 있으니까 네. 오히려 줄어들면 더 행복했어요. 저 그래요? 개인적으로 네. 일하는 데에서는 그게 아마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서 그랬나 봐요. 네.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행복한 고민이고. 그럼요. 네. 그럼요. 주현미 씨 아이들을 봤어요 식당에서. 네, 네, 네. 아이들이 얼마나 착한지 교육을 너무 잘 받았어요. 아주 예의 범절도 있고 그리고 착하고. 네. 아니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컸어요? 아니 그날 식사값을 내주셨어요? 내주고 갔더라고요. 웬일이야? 우리 밥을 좀 사봐요.
나 진짜 좋은 정말. 그러고 또 예? 인사도 못했네요, 진짜. 아, 예. 네. 그래요. 그래, 인사도 안 하고 와서 서운했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어떤 엄마의 모습일까 참 궁금하거든요. 예. 저 예전에 그 따님하고 통화하는 걸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나긋나긋하고 정말 상냥하게 너무나 예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리 잘 안 지르시죠? 아이들한테요. 네, 제가 뭐 화가 나서 야단치려고 소리 지르면 또 아빠가 그걸 또 싫어해요. 그렇게 자꾸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단점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뭘 여쭤봐요? 아니, 근데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어요? 그 아이 키운 뭐 육아법 같은 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너무 잘 키웠던데 보니까요. 그러니까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고 제가 뭐 그랬죠. 이제 시어머니께서 아이들 어렸을 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네. 할머니가 이제 전적으로 할머니의 사랑은 일방적인 그런 사랑을 듬뿍 받았고 네. 또 잔소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왜냐면 공연 다니고 바쁘시고 그러다가 아이들 오랜만에 보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뻐만 예뻐하기 했던 바쁘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학업적으로는 좀 많이 관리를 못 해줬어요. 네. 뭐 엄마들 뭐 학원도 보내고 이것저것 성적 관리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쪽은 좀 제가 못했고 다만 그냥 예뻐하기만은 한 것 같아요. 예. 좀 아이들이 좀 엄마한테 서운해하지 않아요? 그렇게 바쁜 엄마가 잘 챙겨주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엄마였으니까 네. 아이들한테 미안한 게 당연히 엄마 공연이 자기네들보다 먼저인지 알아요. 기특하네요. 네, 그래서 그게 미안해요. 지금 많이. 몇 살 몇 살 지금? 이제 큰아이 준혁이가 21살이고요. 막내 잘생겼어요. 수연이가 19살이에요. 19살. 곧 연기자 할지도 잘했네요. 몰라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주현미 씨는 학부형 모임 같은 건 하나도 안 나가셨어요? 나갔죠. 어릴 때 나가셨어요? 준혁이가 꼭 무슨 반장은 항상 했었어요. 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그럼 반장 엄마는 고등학교까지. 가야죠. 이제 임원 엄마잖아요. 그렇죠. 활동 많아요. 네. 그래서 가야죠. 갔는데 네. 그런 모임에 갔는데 엄마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대단해요. 사실 예. 그런 관리나 네. 그런 애정 쏟는 게. 근데 저는 거기서 뭐 엄두도 안 나죠. 네. 그래서 한 번인가 두 번 가고 뭐 모임에는 자주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막 노래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많이 좋아해달라고. 학부형들이 사인 좀 우리 애가. 그래요. 우리 노래방 가요. 예. 아이들한테 평소 이렇게 좀 대화하시면서 늘 강조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서두르지 마라. 그리고 뭐 지금 어려움이 닥쳐도 분명히 너한테 이거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시간이 너한테 나중에 어떤 시간대에 가 있는 너한테 필요한 시간이니까 너한테 어려움이 오는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판단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서두르지 마라. 네. 힘든 일이 닥치고 너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정말 잘 생각하고 이걸 이겨내면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남편분은 뭐 예. 정말 조용필과 이대한 탄생 기타리스트 출신이시고 또 엄마는 가수이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도 음악적인 재능을 다 물려받지 않았나요? 아이들이 음악하는 걸 많이 반대했어요. 음악하지 않았으면 했어요. 근데 차라리 이제 제 남동생도 의사고 저기 아버지도 한의사시고 또 제 사촌 형제들 다 한의사고 의사고 이래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렇게 네, 이런 공부를. 쪽으로 공부를 해서 예. 뭐 삼촌들이랑 이렇게 같이 뭐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그냥 학문을 해라, 인문학을 해라 그랬는데 큰아이 준혁이가 이번에 그 음대에 들어갔어요. 음대에 들어갔어요. 그래요? 음악을 하겠다 그래서 전공은 네. 어느 작곡. 작곡 네. 그럼 어떻게 된 그래 너 해봐라 이렇게. 아니 본인이 워낙 원하니까 네. 그거 못 말리겠더라고요. 주현미 씨가 이렇게 있기까지는 우리 주현미 씨의 이제 개인적인 타고난 능력. 그럼요. 에다가 우리 남편의 또 외조가 네, 어우, 대단하다. 엄청난 도움이 됐잖아요. 네. 그 남편, 그 남편의 외조 굳이 얘기하자면 그래. 나와요. 이제 나오네요. 이제. 너무 안 하셨어요. 지금 네. 남편분이 방송 보면서 우리가 지금 외조 중에 뭐가 있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얘기해보세요. 본인이 사실 뮤지션으로 상당히 실력도 있고 네. 그랬는데 저랑 결혼하면서 자기 음악을 포기한 거죠. 그리고 전혀 장르가 틀린 이제 전통가요 쪽에 저를 이제 제 음악을 뒤에서 서포트하고 그런 것들이 최고의 외조죠, 사실. 그렇죠.
그럼 남편분이 곡 같은 것도 이건 안 돼, 이걸 부르자 뭐 이런 선곡도 해주고 그러세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 작업을 다 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히트곡이 결혼하자마자 발표한 노래가 신사동 그 사람이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이 전통가요 쪽 파트를 경쾌하고 빠른 이런 쪽으로 바꿨죠. 네, 네. 그래요. 말이 나온 김에 그렇죠. 그 노래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신사동. 신사동 그 사람이요. 네. 혹시 남편분을 신사동에서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 거 같아요. 미국에서 주인공. 미국에서 만났답니다. 자, 한번 박수로.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희미한 불빛 사이로 마주치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나도 몰래 사랑을 느끼며 만났던 그 사람 행여 오늘도 다시 만날까. 그날 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그 사람 오지 않고 나를 울리네. 시간은 자정 넘어 새벽으로 가는데 그날 밤 만났던 사람 나를 잊으셨나 봐. 희미한 불빛 사이로 오고 가던 그 눈길 어쩔 수 없어. 나도 몰래 마음을 주면서 사랑한 그 사람 행여 오늘도 다시 만날까. 그날 밤 그 자리에 마음 설레며 그 사람 기다려도 오지를 않네. 자정은 벌써 지나 새벽으로 가는데 내 마음 가져간 사람 신사동 그 사람. 오늘 이렇게 또 토크도 하고 네, 네. 노래도 듣고 하고 참 이게 분위기가 좋은데 주현 씨 이제 연말 연시잖아요. 네. 내년에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이제 바로 지난주에 이번 달에 그 다문화 가정 헌정 그 주현미의 러브레터 앨범이 나왔어요. 앨범 나왔죠. 네, 그래서 그 앨범 많이 이제 소개할 거고요. 네. 왜냐하면 그 수익금이 전부 다 다문화 가정에 기부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도 많이 그러네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죠. 팔려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는 24, 25일 네. 이틀 동안 디너쇼에서 디너쇼. 또 그 노래들 그 앨범에 담긴 노래들도 이제 선보일 예정이고요. 내년은 그 러브레터 앨범 때문에 많이 주현미의 러브레터 사실 제가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난해 4월서부터 예. 네, DJ로. DJ도 활동하시고. 그 수도권은 106.1 이 라디오에서. 예, 해피 FM이에요. 그렇죠.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라디오 진행도 하고 이제 그 앨범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내년은 많이 바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편안하고 또 친근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